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세 번째 화요일, 후회. 다음 주 화요일 나는 또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선생님 댁에 들어섰다. 옥수수를 넣은 파스타와 감자 샐러드, 사과, 파이 이런 것들을 들고서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물건이 한 가지 더 있었다. 소니 녹음기. 선생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영원히 잊고 싶지 않아요. 난 모리 선생님에게 말했다. 나중에도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해 두고 싶어서. 내가 죽으면 말이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소리내어 웃은 후 말했다. 미치, 난 죽을 거야. 그것도 오래지 않아서. 선생님은 새로 가져온 기계를 찬찬히 살폈다. 그리곤 아주 크구만 하고 말했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침입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데 이때가 꼭 그런 느낌이었다. 친구끼리 하는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이 왠지 인위적인 귀를 둘 사이에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선생님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화요일마다 찾아와서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가는 듯 했다. 나는 녹음기를 봉지에서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이걸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녹음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이 불편하시면. 모리 선생님은 손을 흔들어 내 말을 막았다. 그리고 콧잔등에 걸린 안경을 벗어서 목에 걸린 줄에 걸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걸 내려놓게. 나는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미치, 자넨 이해하지 못하는군. 난 자네에게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기 전에 자네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변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네. 들어주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그 기계를 작동시켰나? 선생님이 말했다. 사실 녹음기는 향수 그 이상이 배인 물건이었다. 나는 모리 선생님을 잃고 있었고 우리 모두 모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분의 가족들, 친구들, 졸업생들, 동료 교수들, 선생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정치 토론 그룹 사람들, 전에 함께 춤추던 파트너들까지도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처럼 이 녹음 테이프가 죽음의 가방에서 뭔가 훔쳐내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용기와 유머 감각과 인내와 열린 태도를 통해 점점 명확히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내가 아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곳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음을, 더 건강한 곳에서, 더 지혜가 뛰어난 곳에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곧 죽을 것이었다. 신비롭게도 죽음의 당면에서 생각이 투명해지는 것, 모리 선생님은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나는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오래 그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처음 모리 선생님을 라이트라인에서 보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후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일까가 가장 궁금했다. 잃어버린 친구들이 애석할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었을까? 내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감추어온 비밀들이 후회스러울까? 이런 이기적인 궁금증이 일었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다 걱정거리는 있게 마련이잖나.
오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면 어쩌나 하고 모두 걱정하지. 선생님은 내 얼굴을 살폈고 아마 내게 모순되는 감정이 교차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책상에서 기사를 반쯤 쓰다가 쓰러진다면 의료진이 나를 들것에 실어가는 순간에도 편집자들이 그 기사를 낚아채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미치, 모리 선생님이 부르셨다. 나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머뭇거리는 것을 알았다. 미치, 우리 문화는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지 않네. 우리는 이기적인 것들에 휩싸여 살고 있어. 경력이라든가 가족, 주택, 융자금을 넣을 돈은 충분한가? 새 차를 살 수 있는가? 고장난 난방장치를 수리할 돈은 있는가 등등. 우린 그냥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 수만 가지 사소한 일들에 휩싸여 살아. 그래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우리 삶을 관조하며 이게 다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뭔가 빠진 건 없나? 하고 돌아보는 습관을 갖지 못하지. 선생님은 말을 멈추었다. 누군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네. 혼자선 그런 생각을 하며 살기는 힘든 법이거든. 나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우리 모두 평생의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 스승은 바로 내 앞에 앉아 계셨다. 좋다. 학생이 되어야 한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학생이 되어야겠다. 난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날아가면서 노란 편지지에 우리 모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슈들과 의문사항들을 적어 내려갔다. 행복에서부터 나이 먹는 것, 자식을 갖는 것, 죽음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런 주제를 다룬 책은 얼마든지 많았다. 또 케이블 방송의 토크쇼에서도 그런 주제들을 다루었고 시간당 $90를 내면 전문가와 면담할 수도 있었다. 미국은 그야말로 자립하는 방법을 파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해답은 없는 듯했다. 당신은 타인을 배려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아이만 돌보는가? 전통적인 가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통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거부할 것인가?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소박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안 된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해보라 라고 할 것인가? 내가 알기론 내 노은사 모리 선생님은 자립 방법 비즈니스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그는 죽음이라는 열차의 기적 소리를 들으면서 철로에 서 있었으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난 그런 분명함을 원했다. 내가 아는 한 혼란과 고통에서 헤매는 영혼은 누구나 그런 분명함을 원했다. 나한테 뭐든 물어보라고 모리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리스트를 만들었다. 죽음, 두려움, 나이가 든다는 것, 탐욕, 결혼, 가족, 사회, 용서, 의미 있는 삶. 8월 말 어느 화요일 네 번째로 웨스트 뉴턴에 가면서 가방에 이 리스트를 넣어 가지고 갔다. 당시 로건 공항 터미널에는 냉방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모두들 얼굴에 누구라도 죽일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